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간단한 ED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EDA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라는 감을 이제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레귤러의 컬럼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컬럼들 중에서 몇 개만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컬럼 중에서 몇 개만 뽑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꺾개가로 두 번 친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줘서 계속 치면 됩니다. 저는 이 컬럼 중에서 better name 이런 컬럼 하나 뽑아낼 거고요. 그리고 your 이라는 컬럼, a, b라는 컬럼, 그리고 position 이라는 컬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OPS라는 컬럼 이렇게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뽑아내진 이 regular 8 뽑아내진 이 다섯 가지 컬럼을 다시 레귤러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레귤러를 업데이트하는 이제 과정이겠죠. 레귤러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컬럼만 다시 레귤러에 저장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걸 실행시키면은 레귤러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굉장히 컬럼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 중에서 다섯 개만 뽑아가지고 다시 저장했으니까 다섯 개만 이제 컬럼으로 남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일단 better name, 이 better name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름이었죠. 타자들의 이름인데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걸 해야 하냐. 자, better name을 딱 봤어요. 그럼 이 데이터 프레임에 도대체 몇 개의 유니크한 better name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즉, 유니크한 게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좀 함수가 있어요. 바로 nUnique라는 함수인데 nUnique는 그냥 number of unique, 유니크한 것의 개수를 알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적어놓고 여기다가 컬럼 네임, better name이죠. 컬럼 네임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nique 라고 함수를 치신 다음에 괄호를 치시고 엔터를 치면은 자, 총 345명의 better name이 유니크한 better name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즉 이제 선수들이 총 345명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네. 일단 뭐 그렇고요. 네, 이런 건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게 뭐 모델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보는 게 좋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your이라는 컬럼은 이거 연속형이죠. 몇 년도에 뛰었는가, 이 선수가 해당 선수가 몇 년도에 뛰었는가를 한번 보는 건데 이제 이런 뉴메리컬한 이제 컬럼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게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보는 겁니다. 즉 분포를 한번 보는 거죠. 이 열이란 컬럼의 분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보는 것인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NS distplot 이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위에서 보셨듯이 SNS라는 거는 이제 시각화를 도와주는 어떤 패키지예요. 네. 그래서 SNS 이 시각화를 도와주는 패키지 안에 있는 distplo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regular your 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 컬럼의 분포를 그려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나오죠. 네, 지금 여기서 지금 한번 데이터를 관찰을 해볼게요. 관찰을 해보자면은 이게 어떤 걸 관찰할 수 있죠? 네, 어떤 걸 관찰할 수 있죠?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열이 늘어날수록 그 숫자가 많아지죠. 네. 굉장히 간단한 관찰이지만 그래도 뭐 유의미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열이라는 걸 한번 봤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 뉴메리컬 데이터에 대한 요약 통계를 보고 싶다. 예를 들면 평균 혹은 중앙값 25%, 뭐 퍼센탈 이런 걸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regular year이죠. 컬럼 명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점 붙인 다음에 describe라는 것입니다. describe라는 함수는 이제 numerical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요약 통계를 보여주는 그냥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numerical 데이터, 즉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그리고 점 describe를 치면은 요약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는 평균이 2011.614 정도 되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4.99, 그리고 최저값은 93년도, 25% 퍼센타일은 2008년, 그리고 2013년, 2016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최대값은 2018년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 통계를 다 보여주는 그런 함수가 describe라는 함수예요. .describe고요. 그리고 다음이 AB. 자, 다음에 볼 컬럼은 AB죠. at bat이죠. 즉 해당 타자가 타석에 얼마나 들어섰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것도 numerical 데이터죠. numerical 데이터죠. 그러면 또 distribution을 한번 보는 겁니다. distribution을 보는 함수가 SNS distplot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다가 안에다가 regular 제가 어떤 컬럼이었냐면 AB at bat이란 컬럼이었죠. 이런 식으로 치면은 regular 안에 있는 at bat의 distribution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또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어떤 걸 관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이점을? 일단 특이한 점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100타석 미만의 선수가 굉장히 많죠. 네. 많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즉 100타석 미만. 네. 이 100타석 미만 선수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describe 함수 한번 써볼게요. regular 안에 있는 at bat이라는 변수의 요약 통계를 한번 보겠다. 내가 describe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마찬가지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25%, 50%, 75% 퍼센타일, 그리고 최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런 것도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컬럼은 뭘까? 바로 포지션이란 컬럼이죠. 자, 이 포지션이라는 컬럼을 딱 보시면 어떤 겁니까? 이 각 선수의 이제 그냥 수비 위치를 알려주는 컬럼이에요. 여기 보시면 난 값이 있죠. 그러니까 즉 빈 값들이 좀 있긴 한데 그냥 수비 위치가 외야수인지 내야수인지 포수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컬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컬럼을 바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범주 안에 있냐, 이 범주 안에 있다 이런 걸 표현해주는 어떤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의 특징을 살펴보기 가장 좋은 함수는 value count라는 함수입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써볼게요. regular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position 데이터인데 여기서 점 한 다음에 value count를 써주게 되면요, value count를 써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내야수 우투 우타는 643개 있고 외야수 우투 우타는 230개, 이건 201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범주가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즉 이런 게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내야수 우투 좌타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걸까요? 네, 이걸 쭉 보시면 우투 양타, 그러니까 양타라는 말이 들어간 이 포지션이 빈도수가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네. 양타가 빈도수가 작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이렇게 밸류 카운트로 한번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OPS란 컬럼만 나왔죠. 저희는 지금 이 문제가 OPS를 예측하는 거죠. 네, OPS라는 컬럼이 나왔으니까 또 이것도 누메리컬 데이터죠. 이것도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포 보는 방법은 SNS distplot이었고요. 그리고 regular 뭐였죠? OPS였죠.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면은 네, 에러가 뜨죠. 이렇게 에러가 떴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에러 이 명이 있어요. 이 에러 명이 있는데 이걸 복붙을 하세요. 복붙을 하신 다음에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검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패키지가 지금 cborn 안에 있는 sns disploit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런 에러가 났으니까 여기다가 cborn이라고 쓰겠습니다. cborn을 쓰는데 이런 에러가 났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여기서는 저희가 원하는 답이 없네요. 보니까. 네. Error in Python code when plotting in Seaborn. 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올려놨죠. I'm trying to plot distribution graph in Python using Seaborn. 그러니까 Seaborn을 통해서 distribution 한번 보고 싶은데,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랑 똑같죠. SNS disploit이라는 함수 써가지고, 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렇게 써줬는데, 에러가 뜨더라. 이런 에러가 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다 답글 한번 보겠습니다. It's because you have missing values in your nn variabl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여기 쓴 컬럼에 missing value가 있어서 그렇다. 즉 na 값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에러가 나는 거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컬럼도 OPS라는 컬럼인데 OPS라는 컬럼이 na 값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 na 값, 즉 빈 값이 있죠. 이렇게 na 값이 있으면은 디스플롯을 못 그려준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 does not handle missing values, so you can remove the missing values when plotting. 그러니까 너가 그림 그릴 때는 이거 NA 값들 다 빼고 그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죠? sns.distplot 그리고 컬럼 쓴 다음에 drop NA라는 함수를 썼죠. 이거는 말 그대로 NA를 빼라 라는 겁니다. 네, NA를 drop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NA를 드롭한 이거를 다시 디스플롯 안에 넣었더니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대로 복붙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희도 똑같이 여기다가 regular랑 써주고 여기다가 OPS랑 써주고 그러면은 그림이 잘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OPS 안에 원래 NA 값들이 있었는데 그걸 빼주고 나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제가 말했듯이 numerical variable에서는 describe라는 함수를 쓸 수 있겠죠. 여기다 점 한 다음에 describe 요약 통계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는 뭐 평균이 649 정도고 뭐 std가 0.26 정도고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 정도 되네요. 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요약 통계 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ED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EDA이고 그냥 각 컬럼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EDA예요. 굉장히 기초적인 EDA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regular라는 걸 다시 한번 쳐볼게요. 페이지 한번 써볼게요. 보시면 뭐 이런 컬럼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 이 atbat과 즉 타석에 몇 번 섰는지 그리고 OPS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겁니다. 이 두 numerical variable의 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고 dual과 regular 안에 있는 OPS의 관계를 보고 싶다.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제가 atbat이랑 OPS의 관계를 보고 싶다 했죠. 네, atbat이라고 수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게 X축이 atbat이고요. Y축이 OPS예요. 즉, atbat이 뭐 300타석이고 이 점은 atbat이 300타석이고 OPS는 0에 가까운 굉장히 좀 이상치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atbat이 올라감에 따라 OPS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앳벳이 올라감에 따라 OPS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스캐터 플롯이고요. 즉 각각의 축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축에 컬럼을 대응해서 점을 이렇게 찍는 거고요.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는 함수는 이제 plt, 즉 matplotlib.pyplot 이라는 패키지 안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plt.scatter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 괄호를 치고 컬럼 두 개를 치면은 이제 각각이 x축, y축 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고요.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이 조금 안 이쁘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AB라는 말 쓰고 싶고 여기에다가 OPS라는 말 쓰고 싶다. 왜냐면 X축이 A고 B고 Y축이 OPS니까 이 말이 없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plt.xlabel AB plt.ylabel OPS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X 여기다가는 AB를 써주고 여기다가는 OPS를 써줘라 라는 말입니다. 명령어입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AB가 밑에 있고 OPS가 옆에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numerical variable 그리고 numerical variable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제가 6월이랑 atbat의 관계를 보고 싶으면 또 마찬가지로 네. 또 여기다가 스캐터 플롯 그리면 돼요. 뭐라 그랬냐면 스캐터 regular year과 atbat을 보고 싶다 그랬죠. 네. 그리고 쳐주면 이게 연도에 따른 이게 atbat 즉 타석 수입니다. 여기다가 x축 y축 쓰고 싶으면 plt.xlabel 6월을 써주고요. plt.ylabel ab를 써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numerical vs numerical은 스캐터 플롯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포지션별로 OPS의 평균을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 내야수 우투타라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OPS의 평균은 어느 정도인가? 네. 뭐 우투 좌타도 마찬가지겠죠. 내야수 그리고 우투 좌타인 선수의 평균 OPS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보고 싶다. 즉 카테고리컬 변수 각각의 카테고리컬 범주에 대한 어떤 값의 평균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group by라는 함수를 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포지션이라 그랬죠? 포지션 그리고 OPS mean. 일단 이거 코드 이해하실 필요 없고 지금은 이것만 한번 보죠. 이 결과값만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내야수 우투 양타라는 거를 가진 선수의 평균 OPS는 0.275. 굉장히 낮죠? 내야수 우타는 평균적으로 0.674라는 OPS를 가지고 있고요. 내야수 우투 좌타는 평균적으로 0.642라는 OP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범주에 따른 평균 OPS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코드화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 하는 겁니다. 그룹 바이. 포지션이라는 카테고리컬 변수로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의 각 카테고리별로 OPS의 평균을 내준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포지션별로 OPS는 평균 말고 그냥 atbat의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럼 그룹 바이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atbat의 평균이니까 포지션별로 atbat의 mean을 취하라. 포지션별로 atbat의 평균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고요. 또 내가 포지션별로 atbat의 중앙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다 mean 말고 median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중앙값이 median이거든요, 영어로. 그럼 이런 식으로 중앙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중앙값 말고 최소값을 보고 싶다. 포지션별로 atbat의 최소값을 보고 싶다. 혹은 최대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min 혹은 max를 써주시면 됩니다. 최대값이 max겠죠. 마찬가지로 포지션별로 OPS의
중앙값은 이런 미디안을 그냥 쳐주시면 되고요. 평균은 민이고, 그리고 최소값은 민, 그리고 최대값은 맥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네, 포지션별로 OPS의 최대값, 포지션별로 AB의 최대값, 이런 식으로, 네, 범주형 변수의 특성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범주형 변수, 그리고 OPS를 즉, 범주형 변수, 죄송합니다. 그리고 numerical 데이터, categorical 데이터랑 numerical 데이터를 비교하고 싶다면 이렇게 그룹 바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카테고리를 그룹 바이 한 다음에 해당 numerical variable을 평균을 내거나 뭐 민을 취하거나 맥스를 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써서 categorical 데이터와 numerical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네,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알려드렸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는 앳뱃이 올라갈 때마다 OPS는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뭐 이런 인사이트들을 계속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일단 두 번째 튜토리얼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번 실습 영상이 조금 빠르다고 느끼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돌려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혹시나 너무 빠르거나 못 따라 오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 그룹 바이 뭐 이런 내용들, 혹시 디스트 플롯, 스캐터 플롯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EDA의 가장 기본이고요. 데이터 분석의 기본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것으로 두 번째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